대화를 할 때 많은 순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요.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무언가를 부탁할 때, 혹은 비판을 해야 할 때, 이성을 만날 때, 너무나 많은 순간에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과연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대화의 클래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시하는 LBC. 이제 화술 강의 대화의 클래스라는 것으로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 거의 이제 첫 번째 공식적인 수업으로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불안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구분할 때 그것이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불안과 두려움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불안은 그 원인을 모를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무서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뭐 산속을 헤매다가 불빛이 있는데 왠지 저 집에 들어가면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건 불안함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앞에 무서운 괴물이 서 있어요.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그럼 공포의 실체가 나타났으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지를 알면 그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그 실체가 있을 때 내가 피할 수 없는 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만약 불안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건 그 실체를 본인이 바라보고 있지 않거나 외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내가 왜 불안한지를 알아내면 됩니다. 대화에서의 불안함은 그래서 일반적인 심리적인 불안함보다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없애기가 쉬워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이 대화의 불안감에서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대화의 불안감은 경험적으로 명확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불안감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럴 거야 라는 꼬리표가 달리면서 나는 원래 안 돼라는 생각이 그냥 불안감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안감과 두려움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동반하는 감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만약 대화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굉장히 힘들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그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해소하는 방법을 깨우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를 알아서 그냥 막연하게 불안함이라면 내가 왜 불안한지를 찾아서 이것을 최소한 두려움의 영역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그것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두려움의 영역으로 넘기면 좋냐면요. 두려움의 그 용어를 다시 좀 정의를 해보면 내가 무서운 것이 있는데 피할 방법을 모를 때 나타나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피할 방법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배우면 돼요. 근데 불안감은 내가 왜 불안한지를 몰라서 정작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어붙어 버리는. 그래서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불안감으로는. 두려움으로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 불안,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아마 유튜브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처음 LBC에 오신 분들은 아이키스만 요약본만 딱 들려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거 매출 듣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든 혹은 이러한 관련된 이론들을 들으면서 그렇구나라는 거를 귀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깨달아야 특히나 오늘 같은 강의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 혹은 두려움을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자, 불안, 두려움. 이거는 우리의 생존에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죠.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실은 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생존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불안함을 못 느낀다면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두려움을 못 느낀다면 우리는 겁없이 살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빨리 생태계에서 도태됐을 거예요.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관장하는 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거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원숭이에게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뇌에 두려움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편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이제 시상을 거쳐서 편도로 들어가는. 근데 이런 건 불필요한 얘기죠.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원숭이를 그 편도를 제거를 시키고 실험을 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 원숭이한테 모형 뱀을 던지면 기겁하고 도망갔거든요. 뱀이니까,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편도를 제거하고 하니까 모형 뱀을 던져도 가지고 놀아요. 그걸 가지고 놀아요. 아마 진짜 뱀을 던졌어도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실제 자연계에서 만약 그런 원숭이가 내던져진다면, 그렇게 실험한 원숭이를 내던진다면 그 원숭이는 아마 얼마 못 가서 자연계에서 도태됐겠죠. 물론 이제 이런 실험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불안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감정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불안이 없으면 우리는 위험을 감지할 수 없고요. 뭔가를 준비하지도 않아요. 뭐 당장 내일이다, 내일이 시험이다, 걱정된다,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그만큼 노력을 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도망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트라우마의 원리하고도 조금 비슷해요. 물론 트라우마랑 불안, 두려움은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가 무언가 공포스러운 대상에 맞부딪혔을 때 우리는 싸우려고 대항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린 도망가기도 하죠. 싸우려고 대항하는 게 이제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인데, 뭐 근육이 경직되고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도망가는 거 또 마찬가지죠. 몸을 빠르게 해서 도망가는 거.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얼어붙는 거 그 자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이제 뱀의 예를 들었지만, 이 뱀을 딱 마주친, 굉장히 거대한 뱀을 마주친 그 작은 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마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움직이기도 힘들 거예요. 움직여도 어차피 잡혀서 먹힐 테니까. 그때 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공포를 줄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스스로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 그게 얼어붙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은 반복되다 보면, 이 자연계에서는 한번 뭐 그렇게 했으면 그 쥐는 살아남기 힘들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발표를 한다,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뭔가 얼어붙어 버리는 경험을 한번 해버리면, 그게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얼어붙기부터 합니다. 이게 일종의 두려움 반응이고요. 불안 반응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불필요하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은 모든 사람들이 느껴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많이 잡아줘도 1%예요. 남들 앞에서 막 굉장히 당당하고 정말 저렇게 타고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실제로 그 사람들의 노력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절대 타고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안감,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타고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일수록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했던 부류는 이미 도태되고 없습니다. 느끼지 못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감, 즉 내가 느끼는 불안감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다. 내가 조금 더 느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와 그 사람들의 경험은 다르니까. 하지만 이 불안이라는 것 자체는 누구나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겨내고 혹은 이것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 불안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겪은 일인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겪으면 불안이 해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법론은 제가 지금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예요.
불안에 대한 심리적인 접근은 LBC 심리 강좌에서 더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오늘은 말하기에서만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말하기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하는 때 있어서 불안한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찾을 수 있거든요. 왜 불안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황이 낯설기 때문이에요. 생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몸에 불안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좀 접근을 해볼게요. 불확실하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면 참 불안해요. 내가 누군가와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불안해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무시할 거야. 이건 어쩌면 두려움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불확실함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측을 잘 못하고 있는 거고 그 예측을 못하는 이유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상황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했다면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게 나한테 두려운 반응이 나타난다면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면 돼요. 그 전략은 차근차근 세워가면 됩니다. 만약 내가 상황이 불확실해서 두려움이 일어난다면 그 상황을 예측하면 돼요. 예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자, 예측과 시뮬레이션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학교에서 교수님을 만나서 학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늘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학점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상황 예측입니다, 이게. 시뮬레이션은 자, 문을 똑똑똑 두드린다. 교수님이 근엄한 소리로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말을 한다. 자, 들어간다. 자리에 앉는다. 교수님, 제가 이번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한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자, 평소에 인자하신 교수님이니까 나를 딱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러면서 그 상황을 쭉 그려보는 거. 이게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감이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상황의 불확실함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생소함도 마찬가지예요. 생소함도 바로 이 예측과 시뮬레이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발표를 앞두고 불안하다, 발표를 앞두고 두렵다, 이거는 어쩌면 더 쉽게 개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스피치 학원이나 아니면 이런 학원들 가면 온통 뭐 발표 불안 쪽으로만 그 접근을 하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대화에서는 가장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 개선이 되면 물론 이제 그런 쪽 스피치 학원에서도 맞는 방향성일 수 있는 게 그게 한 번 개선되면 나머지 것들이 좀 따라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이 발표 불안 개선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소수를 두고 해보고 더 다수를 두고 해보고. 그런데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이 발표 불안을 해소하는 게 다른 것보다 쉽다는 이유가 예측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청중의 피드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준비한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측과 시뮬레이션 한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많이 해보면 됩니다. 많이 연습해보면 돼요. 그래서 그 처음에 불확실함, 그래서 상황을 예측해보고 그 상황을 정말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걸로 불확실함을 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생소함은 정말로 리허설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 리허설을 어떤 것까지 시키냐면요. 정말로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안함이나 아니면 두려움이 강하신 분들은 안녕하세요를 훈련시켜요. 그런 거 훈련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데 의외로 안녕하세요를 훈련하는 게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평소에 인사하지 않던 그런데 인사를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관계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지 않던 사람들한테 인사를 넓혀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연습을 안 하고 그냥 하려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요. 어색하게 돼요. 불안하니까. 안 하던 걸 하니까. 근데 집에서 거울 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거기 청소해 주시는 분.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유 오랜만에 머리도 하셨네요. 이 한마디. 처음에 그냥 물론 안녕하세요만 해야죠. 막 머리 얘기나 이런 얘기는 나중에 덧붙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기는 좀 힘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불안을 이겨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예측, 시뮬레이션, 리허설로. 자, 여기까지가 불확실한 것과 생소한 것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머릿속으로 예측하고 상황이 예측이 딱 됐으면 그 다음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정말로 소리내서 리허설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발표를 준비할 때나 대인관계를 준비할 때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상황이나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해봤을 때 상대의 반응 같은 게 쉽게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떠올려서 해보고 그 상황에 맞닥뜨려 보면 내가 상상했던 것과 그 사람의 반응이 다를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측과 시뮬레이션 한 것만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의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성공을 이뤘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반응을 봤잖아요. 내가 생각한 반응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응을 기록해두거나 머릿속에 잘 넣어두십시오. 다음에 새로운 상황을 예측할 때 그게 하나하나 씨앗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예측하고 실제로 틀려보다 보면 어느 순간 맞게 되고 그 맞는 빈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런 예측과 시뮬레이션 없이도 그 사람과 말할 때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게 돼요.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정말로 신기하게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이 불안이라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불안을 느끼면 이렇게 막 선으로 올라갈 것 같잖아요. 막 계속. 그런데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면요. 그 불안은 감소해요. 불안은 최고치가 있고요. 그걸 최고치를 찍으면 그때부터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불안한 상황에 던져놔 보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막 그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막 깊은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는 게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만약 빠르게 일반적인 지금 상태고 빠르게 불안을 해소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보지 않던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안에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불안은 최대치를 짓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불안을 익숙하게 여기게 될 거거든요. 근데 불안한 상황을 계속해서 피하고 도망다니고 하다 보면 절대 그 불안은 줄어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불안이 최대치까지 못 찍고 계속해서 도망가고 최대치까지 못 찍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뼈에 각인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면 불안한 상황을 머릿속으로 최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고통스럽더라도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가서 실행해 보는 것, 그게 필요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불안한 원인 세 가지 뭐였죠? 지금 앞에 두 가지를 다뤘어요. 불확실함과 생소함. 자, 세 번째는요. 불안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불안한 반응 뭐 있죠? 뭐 가슴이 뛴다거나, 뭐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뭐 숨이 가빠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불안하면 발생을 해요. 가슴이 뛰고 막 호흡이 빨라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데 이 반대도 맞는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면 불안해져요. 호흡이 가빠지고 이렇게 되면 불안해져요. 내가 불안함을 어느 정도 느껴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건 실은 괜찮아요. 누구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일어나서 그게 불안함을 느끼는 건 그건 굉장히 바꿔야 되는 습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나 불안감을 느낍니다. 누구나 불안감을 느끼면 불안한 몸의 반응이 일어나요. 하지만 굳이 몸의 불안한 반응을 만들어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 평소에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뛰고 그리고 뭐 호흡이 가빠지고 또 뭐 열이 오른다 뭐 이런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뭐가 있죠? 커피 마시는 거 그렇죠. 또 뭐 있나요? 잠을 잘 못 잤을 때 또 뭐 있나요? 굶었을 때 혹은 뭐 과식을 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죠. 이런 것들이 불안함을 만들어요. 내가 만약 평소에 불안감이 좀 심한 상태고 뭔가 발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안감 때문에 걱정이 되면 잠을 잘 자고 그리고 적당히 잘 먹고 그리고 커피나 이런 것을 안 마셔야 됩니다. 저는 물론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불안함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커피를 안 마시고 참습니다. 다른 거 무언가로 대체해요.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 보세요. 뭐 담배나 술도 마찬가지예요. 과음을 하거나 이러면 그게 불안함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뭐 굶었다거나.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뭔가를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불안해. 나는 너무 가슴도 빨리 뛰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런 것들 더 강화시키는 행동을 혹시라도 하고 있다면 그걸 고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원리예요. 단순한 원리인데 내가 몸에 불안한 반응을 만들어서 지금 내가 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잘 알지도 못하고요.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안한 상태를 없애야 됩니다.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생각으로든. 그래서 불안을 예방하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욕심을 버리실 필요도 있어요. 이게 상반되는 두 감정이 아마 동시에 존재할 거거든요. 내가 가진 욕심도 어떻게 보면 불안을 만들어내고요. 내가 가진 한계에 대한 꼬리표,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것도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좀 이겨내야 돼요. 불안은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보다 뒤처졌을지언정 그렇게 타고난 것은 아니고 설마 내가 부족하게 타고났더라도 그것이 지금 제자리에 머무르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신체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 자제하셔야 돼요. 과음하는 거, 빈속으로 지내는 거, 공복으로 있는 거, 그리고 잠을 잘 안 자는 거, 이런 것들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불안감을 해소하는가? 좀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불안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미션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말하기 훈련을 할 때 많은 글을 쓰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말을 가장 많이 하게 훈련을 시키죠.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할 때도 말을 많이 하도록 시키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써보는 거예요. 특히나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거나 마음, 심리적인 훈련이 필요할 때는 글만큼 좋은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안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불안 노트를 쓰는 것도 불안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불안 노트를 쓰는 이유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말하기에 관련된 훈련이니까. 내가 너무 불안하다. 평소에 너무 불안함을 달고 산다. 그래서 어떤 한 달 후에 시험인데 계속 불안하다. 그러면 그렇게 좀 지속적인 불안은 매일 한 30분 정도씩 시간을 정해놓고 불안 노트를 쓰세요. 그래서 30분 동안은 진짜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만 진짜 온통 생각해서 막 써놓는 거예요. 엄청 써요.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요. 다른 시간에 불안이 떠오르거나 할 때는 그 시간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평소에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불안 노트를 쓰는 또 하나의 요령은 그것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일과 그리고 나중에 하면 되는 일로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보시면 그것이 또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세요. 어쩔 수 없는 일은 지워버리세요. 나중에 할 일 그냥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거는 나중으로 넘겨두세요.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두면 불안이나 걱정이 정리가 되죠. 그리고 막상 써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써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하나로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쓰다 보면 지금 어쩔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럼 다 지워야죠. 뭐 어쩌겠어요. 당장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어떡하지? 뭐 어쩌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게 넘기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방법이죠. 대화 노트를 써보는 거. 자, 두 번째는 제가 좀 말하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말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내가 외부적 요인으로 불안을 느끼는 것과 하나는 내부적 요인으로 불안을 느끼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외부적 요인으로 불안을 느낀다는 그 말은 내가 정말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처음 서보는 몇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을 잘못하면 거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잘린다거나 그렇게 정말 일생의 중요한 순간인 그렇게 해서 외부적 요인 때문에 불안한 경우가 있고요.
내부적 요인은 내가 과거에 비슷한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에게 꼬리표가 있거나 그래서 심리적으로 뭔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상황. 그래서 내부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외부적 요인으로 불안한 것, 그리고 내부적 요인으로 불안한 것,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이 외부적 요인으로 불안한 상황, 그래서 상황적으로 말 그대로 불안한 상황은요, 반복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몇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명 앞에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명 앞에서 해보고요.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저도 실은 그 처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한 15년, 20년 그 사이 전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덜컥 책임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 사업의 명줄을 쥐고 있는 고객들 앞에서, 근데 그 고객들이 평소 만나던 고객들의 상사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가 공무원분들을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거의 국장급의 공무원까지도 제 PT를 보러 온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제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약관 과장을 보태서 일주일 동안 리허설을 한 40번은 한 것 같아요. 그 1시간이었나? 1시간 반 정도짜리를. 거의 똑같이 한 것만. 혼자서도 하고, 그리고 팀 내에서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를 미션을 준 다른 업체에서도 뭐 과장한테 한 번 하고, 부장한테 한 번 하고, 그쪽도 높이 올라가고, 또 다른 업체 또 올라가고, 계속 리허설 했습니다. 계속 다듬고요.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딱 하고 나서 제 이제 팀원 중에 한 명이 아유 수고했어요라고 이렇게 등을 두들겨 주는데 등에 땀이 흥건해가지고 철퍽 소리가 났었어요. 남한테 근데 티는 안 낼 수 있었어요. 최소한 연습을 그만큼 했으니까. 반복 연습으로 외부적 요인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 외부적 요인 때문에 불안한 게 이겨내지 않는다. 더 반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부적 요인, 심리적인 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힌트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공의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상황에 가서 예측한 걸 한마디로 해보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게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그 말하는 저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거는 정말로 먼 미래의 성공이고요. 지금 당장 하는 거는 내가 생각했던 이 한 문장 가서 말해야지,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한테 안녕하세요 한마디 해야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그맣게라도 안녕하세요. 성공! 이 경험을 자주 하는 겁니다. 성공의 경험을 계속 쌓으면서 본인이 스스로에게 붙여놓은 꼬리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의 경험이 굉장히 즐거울 거예요. 물론 그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공의 경험을 쌓아보세요.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불안한 요인 금방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상태를 없애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불안한 상태, 아까 호흡이 가빠지는 것,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가장 조절하기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늘게 하는 훈련.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당당한 자세,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에서 바깥으로 나간 자세, 안으로 들어간 자세, 바깥으로 나간 자세를 그 불안감을 이겨내고 당당함의 느낌이 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발표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내가 딱 차렷한 자세에서 밖으로 나가면 뭐 바깥으로 이렇게 팔을 편다거나 아니면 가슴을 더 과장되게 편다거나 그렇게 해서 한 2분만 있다가 가보세요. 그리고 그 와중에는 호흡을 최대한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내쉬는 숨을 천천히 하면서 호흡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마음을 계속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이 유지가 되면 머릿속으로 여러분들만의 자기 암시문 하나 정도 또 만들어 놓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뭐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 기본적인 암시문이죠.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 다 훈련을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 못 오시는 분들은 각자 한번 해보세요.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 암시문을 되뇌우면서 호흡을 가라앉히는 것.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거나 그 대화를 하는 중에 불안할 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온다. 그러면 뭐 페이지를 넘기거나 아니면 그걸 보면서 약간 가슴을 피는 것 정도로, 그리고 호흡을 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이 내려갈 때의 느낌을 다시 한번 불러오는 식으로 이렇게 이건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 호흡 연습을 할 때 하면서 가슴을 내리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어깨가 올라갔다가 하잖아요. 근데 이걸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정도만으로 호흡이 느려지게 되는 경험을 하는 날이 옵니다. 이 무슨 원리냐면 연결시켜 두는 거예요. 호흡이 느려지는 건 호흡을 천천히, 실제로 호흡이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느려지니까, 그리고 이 감각과 호흡이 느려지는 실제 상황을 연결시켜 놓고 이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행동이 호흡을 느려지게 만드는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느낌만으로 할 수 있어요. 호흡 느려지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기 암시에 관련된 자기 최면 중에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번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호흡을 느리게 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냥 이 호흡이 느려지는, 뭔가 이 호흡이 내려간다는 느낌이 조금 어렵고 잘 안 오면 그냥 일부러 몸을 움츠렸다가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호흡이 약간 느려지죠. 재밌죠? 우리의 몸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타고 태어났어, 나는 안 돼, 나는 발표할 때 실수할 거야,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할 거야 라고 하면 정말로 그렇게 돼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타고 태어났어. 타고 태어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꿀 수 없나요? 그 사람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하면 그 사람이 당연히 뛰어나겠죠. 뭐 그걸 어쩌겠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불안을 더 느낄 수도 있겠죠. 덜 느낄 수도 있을 거고 더 느낄 수도 있을 거고. 노력하면 둘 다 개선되겠죠. 근데 똑같이 노력하건 아니면 내가 좀 더 노력해도 저 사람이 더 뛰어날지도 몰라요. 뭐 그래서 뭐 안 할 건가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건 타고난 거기 때문에 타고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면서 노력을 포기해요. 타고나지 않았다는 것과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노력을 해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불안 해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거고요.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디더라도 더 하면 돼요. 제가 오늘 다양한 방법론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법론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시면 불안은 무조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불안 노트 쓰는 거 한번 써보세요. 만약 불안이 심하다면. 그리고 내부적 요인하고 외부적 요인으로 나눠서 반복해서 훈련해보는 것, 그리고 잦은 성취, 작은 성취를 자주 가져보는 것,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 제어, 몸을 제어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불안감, 기본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으면 여러분들은 리허설, 예측, 시뮬레이션, 리허설,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 지키시고 항상 불안할 수 있는, 뭐 커피를 자주 마신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그런 것들, 잠을 안 잔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제해 보세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불안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대화에서의 불안도 이겨낼 수 있나요? 말하기에 너무 이런 스피치 쪽, 내가 평소에 불안이나 스피치 쪽을 개선할 수는 있겠는데 말하기를 훈련하는 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대화 불안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추가로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도 대화에서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조금 몇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상대가 느낄 때 가식적으로 느끼지 않을까라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말이 너무 가식적으로, 뭐 이런 관계 자체가 뭐 이렇게 화술을 배우는 게 가식적으로, 뭐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다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흘러가죠. 비슷한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대화 불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화가 불안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대답하는 것이 힘들어서,
혹은 내가 말했을 때 상대를 실망시킬까봐, 혹은 자신의 목표, 내가 생각하는 대화를 잘하는 게 너무나 멀리 있는 생각, 너무나 목표가 멀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불러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가식처럼 느껴지면 어떡하지? 뭐 상대가 반응을 잘 안 해주면 어떡하지? 뭐 상대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 생각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해지면 진짜로 그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현실이 실제가 됩니다. 그 현실이 되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막 되새기고 상대가 나를 부정적으로 볼 거라고 미리 재단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실패가 계속해서 현재에 머물고요. 상대는 정말로 나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화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겉으로 보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거를 실제 상황에서 또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도가 여러분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를 분명히 시켜줄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가식처럼 보일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겨 보실 걸로 예측이 되는 영화, 드라마, 현실인가요? 사실적인, 예를 들어서 영화의 리얼리즘이다, 사실적인 영화다 라고 했을 때, 그 영화가 예를 들어서 영화인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그대로 날 것으로 촬영하는 게 영화가 사실적인 영화인가요? 아니면 사실처럼 보이게 잘 꾸며진 게 사실적인 영화로 평가받나요? 그리고 어느 게 더 좋은 영화인가요? 뭐 마이크 위에 있으니까 그 마이크 왔다 갔다,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스태프들 뭐 기침하는 소리 다 사실이니까 다 들리고. 아니죠. 그렇게 찍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영화입니다. 대화의 불안을 이겨내고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했어도 그것을 나는 가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이상한 말로 포장을 해버리면서 연습을 안 하거나, 아니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마치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잘못 연기를 지으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의 그 불안과 두려움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간관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안은 당연한 거다. 아님 말고 정신으로 가야 돼요. 자, 아님 말고는 됐어, 너 안 만나, 이게 아니라요.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자, 여기서 포인트는 최선을 다한다야.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고, 변화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내가 예측을 하고, 상대를 예측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걸 잘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음에 또 제대로 예측을 하고, 그래, 좋아,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좋아, 실패? 아니야. 자, 아님 말고, 자, 피드백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면 무조건 불안과 두려움은 해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화 실력 계속해서 늘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대화의 클래스, 제가 이제 넘버링을 하지 않았던 3편과 지금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이번 것까지 이제 넘버링으로는 2편째인데 5편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아마 이걸 끝까지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했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그걸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불안이라는 것, 말하기에서의 불안이라는 것을 좀 다뤄봤어요. 이 불안은 나중에 이제 심리에서도 조금 다룰 예정인데요. 어떤 것이 뭐 심리에서의 불안과 뭐 말하기에서 불안 둘 다 뭐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텐데 내용은 조금 겹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런 심리와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대화의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이 교육은 따로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쓴 책들이 베이스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 책은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그리고 스몰 토크, 대화가 쉬워지는 말의 공식이라는 책입니다.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은 이제 2권짜리여서 총 3권의 책을 토대로 강의도 만들고 그거에 추가로 사례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재와 함께 시청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 필요하시면 오프라인에서 계속해서 실습 모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습 모임도 한번 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아마 입체적으로 훈련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올게요. LBC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